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점점 누가 잡아가나? 올 때마다 조금씩 줄어드네. 응? 자, 어제는 뭐 하셨나요? 공시법 했죠? 예, 공시법. 오늘 민법 하면서 공시법 싹 다 밀어버리자고요, 또. 뭐 원래 그런 거죠.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봐도 이렇게 다 까먹는데, 공시하고 세법은 2주에 한 번씩 보죠? 예, 참 그래. 그게 사실은 실제 가셔서 합격을 하셔가지고 중개 실무를 하다 보면은 뭐가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공시하고 세법이야.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장부를 볼 줄 아셔야 되지. 뭐 등기부를 보고 대장도 보고 그다음에 가장 뭐 기본적으로 또 물어보는 게 이제 세금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필요한 게 그 두 과목인데, 시험 과목에는 점수가 좀 적게 나오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 수업을 격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시험과 실무는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중개사법 열심히들 배우시죠? 내일 중개사법 하시죠? 중개사법도 뭐 40문제 나오고 하지만 물론 뭐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제 뭐 그 선생님도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되면 배웠던 거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전부 다 뭐 하라고, 다 까먹으라고. 그건 중개사법은 까먹을 내용이지 기억하고 있을 내용이 아니야. 이것은 중개사법을 배우시다 보니까 뭐 하란 게 많아요, 하지 말란 게 많아요? 하지 말란 게 많잖아. 근데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중개업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예? 그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실제로 실무 가가지고서는 돈을 못 벌어. 돈이라는 것은 아슬아슬해야 돈이 버는데, 이게 겁나. 이게 야, 이거 했다가는 등록 취소인데, 이거 했다가는 영업점 뭐 이거 다 하니까. 자, 어쨌든 오늘 이제 민법은 뭐 기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실은 모든 법의 기초인데, 시험제는 이제 뭐 40문제 넘으면서 1차니까. 자, 430페이지 담보물건 들어갈 차례죠? 예. 지난주에 이제 제가 담보물건 유치권까지는 하려고 했다가 항상 이 계획하고는 좀 틀어지니까. 자, 담보물건은 물건법 중에 이제 맨 마지막 파트인데, 시험 문제는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와요. 담보물건. 그 담보물건이 이제 3개 있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인데, 우리 시험에는 질권은 빠지고 유치권하고 저당권 그 2개 권리 중에서 4문제, 5문제 나오니까 많이 나오는 편이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담보물건 일반론에서 들어갔는데, 뭐 채권담보제도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이제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죠. 자, 채권하고 담보물건하고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지. 하지만 담보물건은 뭘 하기 위해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니까 담보물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채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채권이라는 게. 채권이 없는 담보물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담보물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한테 을이 1억을 빌려줬다. 자, 이제 빌려주는 것을 대차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돈 같은 것을 빌려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소비대차, 금전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그건 뭐 몰라도 돼요. 그것은 금전 소비대차. 그러면 이 사람이 1억을 빌려줬으니까 당연히 갑한테 나중에 1억 달라고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이제 채권이 있는 거지. 얘가 한 18년도에 한 11월 달에 빌려줬어. 그리고 나서 갑이 또 돈이 필요하니까 병한테 또 1억을 또 빌려요. 역시 그럼 병도 갑한테 나중에 1억 달라고 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있어요? 채권 가지고 있어. 요건 2019년도에 뭐 1월 달에 빌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을의 채권과 병의 채권은 각각 성립되는 게 시기가 다르죠? 요게 먼저, 요게 나중. 그러면 결국은 요 사람이 제대로 다 갚으면 좋은데, 항상 문제는 못 갚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요 사람이 이제 돈을 만일에 돈을 생겼다. 그럼 누구한테 먼저 갚아야 돼요? 예? 그렇지. 그건 채권은 뭐 이게 먼저 성립됐다고 해서 이게 우선이다 그런 거 없어요. 지 맘이야. 을한테 먼저 빌렸지만은 만약에 돈이 생겨가지고 갚는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병한테 먼저 갚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채권은 선후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만일에 얘가 다 못 갚았어. 그럼 이 사람들은 받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갑이 부동산 하나 있어. 괜찮아.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받아내려면 저 부동산보에서 경매 쳐서 그래서 거기 경매대금으로부터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은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채권 가지고 있지. 이 채권에 기해 가지고 저 부동산 경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 웬일이야? 뭐 아침에? 어? 아침에도 일찍 오고 대답도 딱딱하고 약 먹고 왔니? 감기야. 어떤 약이든 먹으면 좋아. 좋기는. 예. 그래, 채권에 기해서는 직접 경매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채권에 기해서 만일에 채권자들이 경매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소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송해서 법원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채권이 있구나라는 것이 확인돼야 된다고 판결받고 그거 가지고 집행문 받아가지고 다시 또 법원에 경매 신청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만일에 경매 들어갔다. 그럼 경매 대금이 나왔어. 한 3억이 나왔다. 이 사람들 받아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럴 때 만일에 배당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배당 요구 들어갔다 한다면 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줄 때는 얘가 먼저 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먼저 1억 주고 그 다음에 얘한테 또 1억 주고 이렇게 순서대로 주는 게 아니야. 그냥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들은 돈을 받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대로 돈만 빌려주게 되면은 나중에 자기가 먼저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없죠. 예, 그러니까 바로 이 채권을 자 완전하게 받아내기 위해서 즉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돈만 빌려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무슨 제도가 담보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이 담보제도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을 담보로 세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걸 인적담보라고 그래요. 보통 뭐 하는 거? 보증 쓰는 거. 돈 빌려주면서 야 보증인 좀 누구 세워라. 연대보증 특히. 그럼 네가 못 갚으면 나 걔한테 받아낼 거야. 그거 담보지. 그러니까 이걸 인적담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물론 민법에 있지만 우리가 배울 일이 아니지. 이것은 우리 시험 범위에 벗어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담보도 세울 수 있지만 물건 가지고 담보 세울 수도 있죠. 그것을 이제 뭐라고 그래요? 물적 담보라고 그러고. 그럼 당연히 우리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배우게 되니까 이 담보 중에서 뭘 가지고 담보하는 거? 물건 가지고 담보하는 거. 이걸 물적 담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질권 빠지고 유치권하고 뭐 저당권.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담보물권, 그래서 이제 담보물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담보물권이 있다 그러면은 이 채권이 있어야지만이 당연히 뭐가 있는 거예요? 담보물권이 있는 거지. 이런 것도 없으면서 야 물건을 담보로 제공해라 할 수는 없지. 그럼 담보물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자 이것을 못 갚았을 때 채권자들이 그 담보물권에 기해서 뭐 들어갈 수 있고 직접 경매 들어갈 수 있고 그럼 경매 대금으로부터 다른 사람보다 후순위권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뭘 받아내야 돼? 우선적으로 받아내야지. 그러기 위해서 이제 돈 들여서 저당권 등기도 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배우시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 얘기를 즉 담보물권의 일반론 해가지고 쭉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이해했으면 되는 거지. 여기서는 시험 문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래서 밑에 뭐 채권담보의 종류에서 인적담보, 물적담보 그 얘기 해드리는 거야. 인적담보는 보증이 세운 거고 물적담보는 물건으로 담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보자? 물적담보. 그래서 이것을 담보 물건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431페이지 이제 2번 담보물건의 특성 거기부터 이제 조금 이해하시면서 들어가셔야지. 그러면 담보물건은 한 개, 여러 개 유치권 물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물론 뭐 질권은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 그 모든 담보물건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 공통적인 특징은 모든 담보물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채권. 그럼 채권을 가지고서 이제 연결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원리가 지금 담보물건이 존재하는 이유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물건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아. A를 위해서 B가 있다 그러면 A와 B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주종관계. 그럼 담보물건은 뭘 위해서 있다고요? 채권 담보를 위해서 있다. 그럼 담보물건은 종이에요? 주예요? 종이지. 그럼 주인은 채권이 되는 거지.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팍 떠올라요? 이 표정 어떻게 할 거야? 부종성과 수반성이겠지 가장 기본적으로. 그럼 모든 담보물건은 뭐가 있단 말이에요? 부종성하고 수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종성은
자, 종은 주인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종이 지금 담보물건이고 그다음에 주인이 뭐라고? 채권. 그럼 담보물건은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채권이 있어야 뭐가 있고 담보물건이 있고 채권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지는 거고. 자, 수반성은 채권 넘어가면 담보물건도 넘어간다. 이게 모든 담보물건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리만 가지면 그대로 쭉 빠져나가는 거지 여기저기 이렇게 보는 게 아니지. 우리가 요게 주종관계에 있다는 게 지난주에 어디서 얘기했나요? 그렇지, 지역권. 예, 지역권에서. 그러니까 지역권이란 물건도 요역지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권의 특징도 뭐하고 뭐가 있어?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지. 그래, 그대로 쭉 들어가시면 돼. 그래서 431페이지 담보물건의 특성에서 첫째 괄호 1번 무슨 성? 부종성. 부종. 붙어서 종이 같이 따라다닌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 부종성이랑 피담보채권 이게 주인이죠. 자, 이 존재를 전제로 해서만 담보물건 이건 종이죠. 담보물건이 존재하게 되는 성질을 말한다. 그래서 거기 또 광의, 협의 얘기 나오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기억번. 그 의미는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담보물건 종이 성립할 수가 없겠지. 또 피담보채권이 이전하면 주인이 가면 담보물건 종도 이전해야 되겠고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없어졌으면 담보물건도 소멸하겠지.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서 뭐 협의의 부정성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내용이에요, 내용. 자, 피담보채권은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주인. 자, 분리해서 그 주인과 분리해서 담보물건 종만 양도할 수는 없겠지. 사실은 이제 밑에 괄호 2번 수반성 얘기도 나오는데 수반성도 일종의 뭐 부종성의 내용이 일종이에요. 부종성이기 때문에 수반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수반성 그대로 읽어보시면 위에서 간단히 본 것처럼 피담보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담보물건도 뭐 된다? 이전되죠. 자, 또 피담보채권이 다른 권리 목적이 되면 담보물건도 그 권리 목적이 돼. 그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것을 이제 수반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주종관계에 있는 부종성과 수반성 잡으시고 그 다음에 괄호 3번 또 이제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이것도 채권하고 연결이 되는데 주종관계와 관련해서 보지는 않고 역시 채권과 관련이 있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얘기예요. 불가분. 그러니까 불가분이라는 얘기는 의미가 그냥 말 뜻대로 하게 되면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인데 우리 법에서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써줘요. 만일에 여러 사람이 가지고 불가분 얘기가 나오면 그 여러 사람은 가지려면 다 같이 갖거나 안 가지려면 다 같이 안 갖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불가분성이고 여기서 말해서는 이제 여러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의미는 여러 사람 얘기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 이 채권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 1억을 빌려주고 요 을이라는 사람이 요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담보물건 뭐 설정했어요? 저당권. 그럼 이 저당권은 이 부동산 전부에 미치겠죠? 그래서 나중에 1억을 못 갚으면 이 사람은 저당권에게서 이 부동산 전부 경매 들어가겠다 그 얘기지.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건은 이 채권 1억이라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만일에 이 사람이 돈을 갚았어. 1억을 다 갚았으면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저당권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지. 등기를 말소해야지만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부종성 얘기인데 불가분성은 이 저당권은 채권 얼마를 담보하게 한 거예요? 1억. 그러면 그 채권 1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계속 이 저당권 뭐 해야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 채권에 따라서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일에 이 사람이 1억 중에서 5천만 원을 먼저 돈 있어서 갚았어. 그럼 채권이 없어진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줄어들었지. 그러면 처음에는 1억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 전부의 저당권 설정했죠? 근데 이제 1억 채권이 얼마로 줄었어? 5천. 그럼 이 저당권도 이 부동산의 반만큼으로 줄어드냐 그 얘기지. 그렇지는 않다 이게. 계속 이 저당권은 부동산 전부에 미치는 거지.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불가분성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 불가분성 이렇게는 얘기한 이제 문제는 안 나오고 내용이 이제 나오니까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되지. 자,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뭐에 대해서 전부에 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이걸 불가분성이라 한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물상대위성은 이건 지금 볼 게 아니고 유치권에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유치권 담보물권 맞죠?
근데 유치권에는 물상대의성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는 저당권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하지만 위에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유치권에도 다 인정이 되겠지. 공통적인 성질이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이제 넘어가세요. 432페이지. 이제 담보물권 중에 이제 구체적인 유치권이라는 물권 들어가 봅시다. 자, 유치권은 보통 이제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는데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작년에 이제 한 문제가 나왔는데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유치권이라는 물권은 어떤 거냐? 자, 유치권은 여러분들이 현실 이제 생활하면서는 많이 들어보진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행사를 하거나 볼 수도 있는 권리가 이제 유치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림 그릴 것도 없이 거기 그림 그려져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 보니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시계 수리를 맡겼죠? 저도 좀 편하게 하려고 그래. 그냥 그거 보시라고. 그림 안 그리려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시계를 수리 맡겼다고. 책 보라고. 되셨어? 네. 저도 엇가야 아파 죽겠어. 그럼 수리 맡겼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왼쪽에 있는 분 생각하시라고. 여러분이 시계 수리점 운영하고 있어. 오른쪽에 안경 끼고 뭐 윤모 씨처럼 생긴 사람이 시계를 맡겼다고 여러분한테. 그러면 시계를 맡기고 가겠죠? 그럼 여러분은 며칠 후에 찾아러 오세요. 그러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시계를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쳤으면 그 오른쪽에 있는 윤 씨 같은 사람한테 이제 수리비 달라는 뭐가 생긴 거야? 채권이 생긴 거지. 근데 윤 씨가 와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선 여러분한테 와서 그 시계 내 거니까 달라고 그러더라는 얘기지. 뭣도 안 주면서 수리비도 안 주면서. 그럼 여러분이 지금 시계 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자, 다른 사람의 시계를 맡아가지고 고쳐줬죠? 아, 명품 시계야. 수리비 꽤 나와. 응? 근데 지금 소유자가 와서 지금 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소유자는 맞아, 그 사람이. 여러분 그냥 줄 거야? 수리비 받을 때까지 안 줄 거야? 그런 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유치권이라는 거야. 유치 주지 않겠다는 거지. 뭐 받을 때까지? 수리비 받을 때까지. 거기서 채권이 뭐예요? 수리비 채권이지. 수리비. 유치권은 채권이 아니지. 응? 뭔 얘기 되셨어요? 이런 걸 유치권이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탁물을 맡겼어. 세탁소에. 큰 뭐 이제 한겨울이 지나면 겨울로 다 세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회에서 다 맡겼다고. 그럼 언제 오세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세탁소에서는 이제 여러분의 옷을 세탁했잖아. 뭐가 나와? 세탁비가 나오지. 그러면 이제 세탁소 주인은 여러분한테 세탁비를 달라고 할 수 있는 뭐가 발생한 거예요? 뭐 유치권이야. 잘 좀 대답해봐. 이제 이분들이 못하면 이제 오빠 잘못이야 전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얘기한 게 지금 채권하고 물건이 같아요? 달라요? 좀 제발 구별해서 보라니까. 아니 대답 좀 잘해. 그게 안 되면 자꾸 헷갈린다니까. 자꾸 의식적으로라도. 세탁소 주인은 일단 세탁비를 달라고 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야? 채권이 있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세탁비를 줬으면 거기선 유치권 행사할 이유가 없지. 채권 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세탁비를 주지도 않으면서 나 급하니까 빨리 옷부터 주세요. 그런단 말이야. 그럼 세탁소 주인이 줘? 안 주지. 그래. 그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이제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지. 안 주니까. 이해됐어요? 예. 그럼 세탁소 주인은 세탁비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세탁물, 옷을 유치를 하고 있단 말이지. 이런 걸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동상과 관련된 부분들이지만 안 그리려고도 이제 그려야 되겠네. 자, 다니다 보면 이제 건물 쫙 올라갔어. 다 올려놓고서 외장 공사는 하지 않고, 자, 중단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플래카드 이제 쭉 넣어놓고 몇 개를 걸어놔. 그래서 시뻘겋게 유치권 행사 중 써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누군가가 건축주가 누구한테 건축업자한테 그 건물 좀 줘달라고 도급 계약을 했겠죠? 이런 걸 도급 계약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열심히 건물을 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건물을 졌으니까 공사 대금 채권이 있겠지. 그러면 건물 졌으면은 건축업자 거예요? 건축주 거예요? 건축주 거지.
이 사람은 건물만 짓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갖는 건 아니지. 하지만 이 사람은 건축주한테 그 공사 대금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죠. 근데 줘 안 줘? 안 주니까 건물은 내가 다 져놨는데 안 주니까 그러면 이것도 너한테 돌려주지 않을 거야. 근데 이것은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여기다 유치권 행사정 해가지고 별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 못 돌아다니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이런 걸 전부 다 뭐라 한다? 유치권. 흔하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흔한데 여러분들이 그게 유치권인 줄 몰랐을 뿐이지. 예,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으면은 세탁소 가가지고 세탁물 맡겼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세탁비를 안 주면 그 세탁소 수인은 뭘 행사하겠구나, 유치권 행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니까. 그러면 지금 계속 유치권 얘기를 했는데 그 유치권은 그러면 여러분과 세탁소 주인이 또 거기처럼 시계 맡아서 수리한 사람과 시계 맡긴 사람들이 그 유치권이 성대자라고 계약에서 발생됐나요? 당연히 안 주나요? 당연히 안 주지. 아니, 수리비 안 주는데 왜 내가 줘? 이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유치권 조금 이따 보시지만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담보물권이 아니에요. 계약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약정 담보물권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계약을 하든 안 하든 일정한 요건만 갖춰지면 당연히 발생되는 무슨 물권? 법정 담보물권이 돼요. 그래서 항상 법정자는 뭘 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볼까요? 그러면 어느 때 행사할 수 있느냐? 어느 때 성립되느냐? 이걸 물어보게 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법정자 나온 권리 하나 배우신 적이 있을 텐데 뭐 있었을까? 법정 지상권. 그래, 원래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하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계약해서 등기까지 해야 발생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도 당연히 발생되는 지상권이 있었죠. 법정 지상권. 그럼 거기서는 어느 때 발생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최소한 기준은 하나 외우자. 뭐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하고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줘야지. 그래, 권세 되는 거 안 되는 것은 이제 따지기 어려우니까 복잡하니까 거기서는 잡으라고 그랬는데 이 유치권도 이제 그런 거 잡아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서설에서 이제 의의는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읽거나 보죠. 뒤에 다시 나오는데 유치권이란,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물건, 타인 물건,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 그런데 유가증권은 뭐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 타인 물건을 점유한 자가 자,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을 가질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뭐 할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 쭉 나와 있으니까 인정 근거는 큰 문제 없고요. 인정 근거는 차차 쭉쭉 가다 보면 공평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당연히 시계를 고쳤으면은 수리비를 받으면서 시계를 주는 게 공평하죠. 시계부터 주면은 그 시계 주인이 언제 수리비 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공평하다는 얘기고. 자, 두 번째 유치권의 법적 성질 들어가 봅니다. 자, 유치권 어쨌든 간에 이건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대항력이 있다는 거. 그럼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유치권에도 적용되겠죠. 그럼 유치권자는 꼭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자기가 그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특히 이제 경매,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이 경매 들어갔다. 그럼 경락인이 있겠죠. 자, 경락인은 실질적으로 채무자는 아니지만 경락인한테도 이제 경락인이 그거 내 거니까 이제 주시오 그럴 때 이 사람은 나 유치권 행사하니까 너한테도 못 주겠다 행사할 수 있지. 모든 물권은 대항력 있지.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그 얘기입니다. 뭐 독립한 물권으로서 대항력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니은번을 보세요. 따라서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 받을 때까지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양수인, 경락인 등 누구에게나 그 목적물 인도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433페이지 괄호 2번. 자, 물권이면서도 무슨 물권이에요? 담보물권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보셨던 담보물권의 성질 다 적용되겠죠? 부정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만일에 수리비를 줬다 그러면 이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지. 그건 시계 돌려줘야지. 채권이 없어졌으니까 뭐 그런 식이에요. 뭐 수반성이 있겠고. 자, 그러면서 담보물권이지만 동그라미 1번에 무슨 담보물권이라고요?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당사자끼리 계약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아니야. 기억번. 그래서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 담보물권이므로 어쨌든 담보물권이니까 담보물권의 공통된 특성인 부종성, 수반성, 불가물성 다 같더라 그런 얘기죠. 되셨죠? 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들어가 보니까 다른 담보물권과의 차이점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자, 기본적으로 담보물권은 기본 성질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담보물권은 채권을 담보하게 하니까 쉽게 해서 돈을 못 받았을 때 그걸
받아내는 게 담보물건이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뭐 신청할 수 있어야 돼요? 경매 들어갈 수 있어야지. 아니, 경매 들어가지 못하면 그 담보물건 뭐해? 그거 이해되셨어요? 두 번째, 그 경매 대금으로부터 뭐 어떻게 받아내야 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내야지. 이걸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담보물건이 담보물건으로서의 효력을 다 인정받으려면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요. 뭐 하는 거하고 경매 들어가는 거하고 그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는, 일반 채권자나 후순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 건데, 요 동그라미 2번 그 유치권이라는 담보물건은 다른 담보물건과의 차이점이 그 중에 하나가 없단 말이에요. 뭐가 없냐면 유치권은 유치적 권능만을 가질 뿐 뭐가 없어? 우선 변제 효력이 없어요. 나중에 경매 들어갔을 때 그 경매 대금으로부터 유치권자가 후순위권자보다 먼저 배당 받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유치권은. 그러니까 이 유치권은 좀 독특한 담보물건이죠. 어떤 담보물건이냐면 적극적으로 행사해가지고 이것을 먼저 받아내는 그런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럼 물건 주인은 그 물건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겠어요? 필요하겠지. 그러면 필요하다면 물건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면 물건을 가져가야 되는데 물건 가져가려면 뭘 줘야 된다고? 채권 줘야 된다고. 그럼 채권 주기 전까지는 나도 안 주겠다.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정 필요하면 어디선 돈 꿔든 뭐든 나한테 줘. 주고 가져가. 이렇게 해서 받아내는 거지. 적극적으로 뭐 경매 시청에서 거기서 나온 경매대금부터 우선적으로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약간 소극적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거기다가 그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것들 몇 가지 정리해 봅시다.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 거. 좀 전에 보셨던 거 뭐가 안 된다고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배운 것 중에서 유치권도 물건인가요? 아닌가요? 물건이죠. 침해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아니, 그 유치권자는 그 물건을 뭐 하고 있어야 돼? 점유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그 침해당한 거지. 자, 물권적 청권 행사에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유치권에 기해서 할 수 없다. 우리가 물권적 청권에 얘기했잖아요. 다 있는데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권 인정되질 않는다. 그럼 그 물건을 훔쳐갔으면은 그 좀 이따 보시겠지만 유치권자는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도 가지고 있지만 뭣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점유권. 그럼 누군가 그걸 훔쳐갔을 때 그 유치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는 없어. 하지만 점유권은 가지고 있으니까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는 있지. 그럼 우리는 점유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유치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을 보고 있으니까 유치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 물권적 청구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물상대유라는 게 없어요. 물상대유. 물상대유 있어. 이게 있어야 이게 있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게 없는데 그거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없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나는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데 이 세 가지는 잘 나옵니다. 유치권과 관련해 가지고. 뭐 또 없냐면 추구표라는 게 없어요. 추구표. 추는 뭐예요? 추. 쫓아다니다는 얘기겠지. 추노. 추노. 노비 쫓아다니면서 잡으러 다니잖아. 그 얘기예요. 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추구표가 있다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한 권리 가진 사람은 그 물건이 누구한테 가든지 간에 계속 쫓아서 그냥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치권은 그 유치권이란 물건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만일에 소유자한테 돌려줬다 그러면 그 물건은 그대로 있지만 유치권 행사하는 게 아니지, 그거는. 하지만 저당권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가든지 간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유치권 추구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유치권에 있어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 뭐가 없어? 우물물추가 없어요. 유치권은 우물물추가 없어. 우물물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외우시라고 했죠.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433페이지. 유치권은 우물물추가 없어요. 우물물추 없다.
433페이지 이제 유치권에 성립요건 들어가줘야지. 가장 핵심적인 얘기죠. 자,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니까 법에 기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걸 요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요건에 맞으면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고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따져줘야 돼요. 그럼 유치권의 성립 요건부터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그 법조문에 다 나와 있겠지. 법정 담보 물건이니까. 그래서 320조를 다시 읽어보시게 되면 유치권의 내용에서 동그라미 1항 보니까, 자, 체크할 것만 체크하세요. 타인의 물건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유치권자 자기 물건, 남의 물건. 남의 물건이어야지 자기 물건 가지고 유치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 걸 지가 가지고 있으면서 뭐 누구한테 안 돌려준다고 그래. 타인의 물건이어야 돼. 그러니까 유가증권은 다 빼버리세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자, 그 타인의 물건 쪽에서 점유한 자의 점유죠, 점유.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돌려주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유치권자가 그 물건을 뭐 하고 있어야 돼?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점유를 잃게 되면 유치권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저당권하고 다르지. 저당권이라는 물건은 꼭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지. 오히려 점유하고는 상관이 없지. 근데 유치권은 반드시 점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유치권은 담보물건이니까 뭐가 있어야 될까?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채권이 아주 독특합니다. 돈 빌려줘서 돈 받는 거, 그것도 채권이죠. 그거 안 준다고 그 사람의 물건 가지고 가서 막 그냥 유치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유치권이 행사될 수 있냐면, 자, 그 물건까지만 체크하시고,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고 나왔죠. 예, 그래서 그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유가증권은 안 배우니까 그냥 뭐에 대해서 생긴 채권,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그 물건.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니까 아까 시계를 수리했어요. 그래서 시계포 주인이, 시계점 주인이 수리비 채권이라는 게 발생됐죠. 어디서부터? 시계로부터. 근데 시계 주인이 와서 시계 달라고 그러고 있죠. 그러면 내가 그 시계를 거쳐서 그 시계로부터 수리비 채권 나왔으니까 나 그 시계 돌려주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유치권은 그런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그 채권이 뭐에 있는 경우? 변제기. 갚을 때가 됐는데도 안 주더란 얘기지. 변제기에 있어야 되겠죠. 자, 채권이 있지만 아직 갚을 때가 아니면은 유치권 같은 거 행사할 수가 없지. 아직 갚을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변제기 갚을 때 됐을 때 안 갚으면 그때 유치하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가지. 자, 누구 물건이어야 돼요? 타인 물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점유하고 있어야 돼. 자, 뭐로부터 나온 채권이어야 돼? 그 물건으로부터 나온 채권이어야 돼요. 그 채권이 어떻게 해야 돼? 변제기에 있어야 돼. 그 네 가지를 갖춰졌을 때 그 변제기에 있는데 변제하지 않으면 나도 그 물건 안 돌려주겠다.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게 유치권이야. 그럼 그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담아 놓으셔야 되겠지. 예. 타인 물건, 점유하고 그 물건으로부터 나온 채권을 안 주니까, 변제기 안 주니까 나도 안 주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설명도 그 순서대로 이제 설명하면 좋은데 저희 교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네 가지는 다 설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럼 먼저 맨 처음에 타인 물건이라는 거. 그 유치권의 목적물이죠? 예, 그거 뭐 별거 없어요. 바로 1번이에요. 자,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누구 거여야 된다? 타인 거여야 된다. 그럼 거기서 하나 나오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타인은 채무자만 하나는 것은 아니죠. 채무자께 아닌 것도 타인이지. 그러니까 채무자 이외에 제3자의 물건도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다 그래.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얘기입니다. 타인 소유물 꺼내 가지고, 자, 유치권자의 소유물이 아니어야 된다. 그 뒤 타인에는 채무자뿐 아니라 누구도 제3자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많이 나오지 않지만, 유치권의 목적물이 되는 것은 반드시 채무자 소유해야 된다. 맞아, 틀려? 틀려요. 하여간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께 아니면 돼. 그럼 채무자의 것도 되고 다른 사람 것도 되고 된다는 얘기죠.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넘어가시고. 자, 타인 물건을 뭐 하고 있어야 돼?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 점유를 얘기하지 않고 채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채권은 뭐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어야 된다?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선 괄호 2번에 물건과 채권 간에 결련 관계가 존재할 것. 어렵게 또 써놨어. 그냥 거기다가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일 것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결련 관계가 바로 그 얘기예요.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밀접한 관련을 우리 법조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냥 아무런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물건과 그 채권 간의 결련 관계,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밀접한 관계라는 것은 그 물건으로부터 나온 채권이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그런 기준에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아무리 채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채권 가지고 유치권은 성립되냐 안 되냐, 피담보 채권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를 내는데, 자, 가장 기본적으로 동그라미 1번 결련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랬어요. 자, 어려워. 그래서 괄호 속에 유치권이 성립되는 채권들 보자 그런 얘기죠. 어차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니까 성립되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자, 뭐 시계를 뭐 했어요? 수리비 채권, 수선비 채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건물 공사했죠? 공사대금 채권.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또 나오는 게, 자, 우리가 앞쪽에서 점유자 회복자 관계 얘기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자, 갑의 물건을 을이 점유하면서 이거 고쳤다고. 비가 새서 고쳤어. 무슨 비? 필요비. 인테리어 싹 했어. 무슨 비? 유익비. 그 두 가지를 다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비용이라고 그러지. 비용. 어려운 거 안 물어본다니까요. 긴장하지 마시라니까. 비용은 항상 필요비와 유익비.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물건 얘한테 돌려줘야죠. 돌려주면서 얘는, 자, 이거 내가 비 와서 고쳤으니까, 또는 이거 인테리어 싹 했으니까 뭐 달라고? 비용 달라고 할 수 있는 뭐가 있어? 청권, 채권이 있겠죠. 자,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권이라고 그러지. 자,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동산 소유자한테 물론 물건을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주지, 얘가 소유자니까. 근데 이 물건으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비용 채권이 나왔지. 그럼 얘한테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얘가 안 준다. 그럼 이 사람도 그 물건 돌려주지? 안 올 수 있지. 이게 유치권이에요. 가장 흔한 우리 법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범위 내에서 무슨 청권? 비용 상환 청권. 필요비나 유익비. 자, 그래서 격번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채권이 목적물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에서 두 번째 줄 예컨대 목적물에 지출한 뭐가 있나요? 필요비나 유익비. 자, 두 가지를 묶어서 뭐라 그래? 비용 상환 청권. 그거 있겠고, 그 줄 맨 끝에 물건의 무슨 대금? 수선 대금, 수리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공사 대금. 자, 이런 것들을 못 받았을 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 중간에 있는 거 보지 마세요. 손해배상 이런 것들은 지금 볼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잘 나오지도 않아. 자, 그 외에 이제 우리 판례들이 니은번은 그 외에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자,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채권 뭐? 비용 상환 채권이에요. 비용 상환 채권. 필요비나 유익비. 자, 그런데 435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니까 결련 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그랬죠. 그 얘기는 아무리 채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채권 가지고선 유치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돼. 오히려 이쪽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세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우리 뭐 써보라고 그래. 써놓고 얘기를 해. 그럼 구별만 하시면 될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 주관식이면 우리가 둘 다 알아야 되는데 객관식이니까. 그럼 부정되는 거 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시고, 결국은 아무리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채권은 그 물건으로부터 나온 채권이 아니라는 거야. 가장 대표적으로 아예 판례를 들어가 보세요. 판례 첫 번째 1번 보니까 쭉 읽다 보니 첫째 줄에 임차 보증금 반환 청권이라는 게 있어요. 임대차 계약하면서 보증금 줄 수 있죠. 그럼 임대차가 다 끝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보증금 안 준다고 그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그 건물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 보증금은 계약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물건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 반환 청권에서 세 번째 줄 맨 마지막 그 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거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없어. 아주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고, 그 다음에 3번도 두 번째 줄 뭐가 보이냐면 권리금 반환 청권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금 잘 아시죠? 특히 이제 장사가 임대차 하는데 장사 같은 거 할 때, 자, 권리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금 반환 청권, 이거 가지고서도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권리금도 그 물건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야.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게 5번 보시게 되면 쭉 들어가다 보면 매매 대금 나오죠.
매매대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 가지고서도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매매대금 채권도 그 물건으로부터 나온 거다, 계약으로부터 나온 거다. 계약,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가장 흔하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거기 보니까 무슨 채권? 권리금, 임차보, 보증금, 그 다음에 매매대금.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그럼 그대로 이제 외우셔서 들어가시면 되지. 제가 우리 그 공법 선생이 젊었을 때 엄청나다고 그랬죠? 뭐가? 응? 이 여자 관계가 아주 많았다, 이게. 예. 이사노바. 막 바뀌어. 바뀌어가지고 이름이 현존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지. 누구? 선자. 기억하라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 얘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선자만 뭐해? 현존해. 들어본 적 있나요? 어디서 나온지 모르지. 괜찮아. 선이 자주점이면 현존 배상. 그래. 나머지는 전부 배상. 점유자 획득 관계에서. 자, 많은 여자들 중에 그 사람은 지금 선자란 사람만 현존을 기억하고 있지만 저는 옆에서 다 봤다고. 다 봤어. 그 중에서도 제가 좀 괜찮게 생긴, 왜 이 여자하고는 왜 헤어졌을까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 사람, 그 여자 이름이 권봄이야. 이름도 이쁘잖아. 선자보다는 얼마나 이뻐, 선자. 근데 이 사람은 아마 다 기억 못할 거야. 근데 저는 기억이 돼. 그래서 그 사람 누구? 권범인데 그 사람 기억을 해야 해? 안 해. 못하고 있어. 안 돼. 이 사람하고는 안 됐다고. 누구하고는? 권범이하고는. 봄이라는 이름도 참 이쁜데 아주 괜찮았어요. 그래서 권범이는 돼, 안 돼? 안 됐어. 선자는 현존하고 있고 권범이는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권보매에서 미 이름 바꿨어. 권보매. 그래서 권보매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얼마나 시험 문제 풀 때 편한 건지 느끼실 거야. 우리가 이걸 따질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물건으로부터 나온 건지 뭐가 나오는지 따질 수가 없다니까. 자, 그러면 쭉 읽다가 어차피 우리는 유치권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이제 문제에서 잡아줬으니까 읽어보니까 뭐 짜보여? 권리금, 또 보증금, 그 다음에 뭐 매자 이렇게 들어보면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더라 하시면 되는 거지. 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나중에 임대차 들어가게 되면 건물 임차인은 그 건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나중에 끝나게 되면 이제 다 알아요. 이제 임대차 들어가면 임대차 기간 끝나면은 임대인한테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법에 그 보속물을 사라. 부속물 매수청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임차인이 임대인 보고 그 부속물은 당연히 임차인 거겠죠. 자, 사라고 청구하게 된다는 것은 원래는 건물 돌려줄 때 이 부속물도 다 철거해가지고 임차인이 다 철거해서 원상회복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임차인 약자가 또 돈 들고 하니까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임대인 보고 이 부속물을 사라. 자, 이렇게 청구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임대인이 나 산다 안 산다 이런 생각 없이 자동으로 뭐가 성립돼서 매매계약 성립돼서 임대인한테 뭘 받아서 매매대금 받아서 나가라 그 얘기죠. 뭐 이런저런 얘기 몰라도 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권 나와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야지. 몰라도 없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뭘로 외웠어? 권, 포, 매, 부속물 뭐? 왜? 나왔으니까 안 된다. 이러더라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쭉 설명해서 들었지만 설명들이 않더라도 우리가 읽으면서 못 잡아 배웠으니까 몇자 됐으니까 유치권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더라 하면 된다니까. 됐어요? 네. 바로 3번 3번이 아니라 4번 한번 보세요. 4번. 임차인이 뭘 했어? 부속물 매수청권 행사한 경우 그러면 그냥 쑥 흘러타가지 마시고 부속물 뭐 매가 싹 눈에 보여야지. 그럼 유치권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도 사실은 계약의 신탁자가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권.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 몰라? 몰라. 모르지만 뭐 거기는 아예 매매대금으로 써줬잖아요. 그럼 6번 쭉 읽어보세요. 두 번째 줄. 뭐 공급한 상황에서 갑의 건축 자재되고 어쩌고저쩌고 뭐가 보여? 그래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거 안 되겠지. 자, 7번도 보세요. 뭔 얘기인지 몰라. 뭐가 보여? 그래, 매매 다 그래요. 아, 그렇게 풀면 되는 것이 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아냔 말이죠. 계약명의시장 우리 배우지도 않았는데 지금. 되셨어요? 네, 우리 시험은 그렇게 풀자고. 그래서 유치권에서 채권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거 비용상환청권 가지고는 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뭐는 안 돼? 권보매는 안 돼. 권보미가 아니라 권보매야. 그 여자 이름 바꿨어. 권보매는 안 된다. 권이 뭐요? 권리금. 보는 보증금. 매는 매매. 이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되셨죠? 별짓을 다 하면서 한다고. 자, 그 다음 넘어가시고 436페이지. 자, 괄호 3번에 넘어갑니다. 이제 채권 얘기했고 그 채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변제에 있어야 된다. 그거 뭐 별거 없어요. 당연하지.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청권 가지고서도 유치권 일단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려면 그 필요비든 유익비든 뭐에 있어야 돼? 변제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필요비 유익비의 특징 중에서 특히 유익비는 필요비보다 좀 금액이 대부분 크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긴 주는데 줄 사람이 법원에 청구해서 상환기간을 허락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상환기간을 허락받았다는 것은 주는 기간을 늘려줬다는 얘기죠. 그럼 변제기에 도달됐어요, 안 됐어? 안 됐지. 그러면 유익비 상환청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그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변제기에 있어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따라서 뭐의 경우? 유익비 상환의 경우. 자, 일단은 유익비 상환 단순하게 그렇게 나왔으면 이것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지만 여기서 이제 변제기하고 문제니까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기한을 뭐 받았어요? 허여받았지. 자, 허락받았으면 그만큼 변제기가 늘어났겠죠? 그럼 변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 자, 점유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동그라미 1번 간접 점유로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니까 점유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뭐 또 간접 점유도 포함되는데 여기서 아주 대표적으로 장난 많이 치는 게 그래 뭐 간접 점유로도 점유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인데 그럼 간접 점유는 직접 점유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직접 점유자가 만일에 채무자라면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라면 그것은 채무자한테 준 거예요. 계속 유치권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준 거지 사실은. 점유는 어쨌든 간접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까 윤 씨가 시계를 맡겼잖아. 여러분한테 수리비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그럼 여러분이 이 시계를 보통은 직접 점유하면서 안 돌려주겠지. 근데 이 윤 씨가 그 시계 내가 지금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이거 차고 나가야 되니까 그럼 나한테 빌려주시오. 내가 잠시 내가 이거 차고서 그러고서 다시 줄 테니까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니까 그래요 그러면 빌려주고 빌려 쓰다가 나중에 갖다 주고 그리고 수리비 같이 줘 이러고서 여러분이 이렇게 줬는데 이게 아주 준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거지. 그럼 빌려주는 관계가 간접 점유와 직접 점유지. 그럼 이 사람이 채무자인데 결국 유치권이라는 것은 채무자한테 물건을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돈을 받아내는 게 유치권이라고 그랬죠. 예. 근데 지금 아주 준 건 아니지만 빌려줬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사용해야 안 해. 이게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는 거예요? 아니지, 이것은 그냥 준 거지. 그러면 법적으로는 여러분 계속 무슨 점유를 가지고 있고 간접 점유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직접 점유자지만 보통 다른 사람한테 했으면은 얘한테 안 준 거니까 얘한테 심리적 압박이 되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치권자는 간접 점유로도 행사할 수 있지만 간접 점유 중에서 누가 직접 점유자라면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라면 이건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건 유치권이 성립된다 없어진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유치권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가지고 네가 그거 필요해? 필요하면 돈 주라고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내는 건데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도 조심해서 푸시라고 그냥 단순하게 제3자를 직접 점유자라는 간접 점유 돼야 안 돼요? 되지. 제3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 가지고는 되지. 이 사람이 시계를 다른 사람한테 맡겼다니까 채무자가 아닌. 그럼 어쨌든 간에 채무자한테는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럼 채무자는 안 달라겠지. 그럼 돈 줘야지. 이렇게 해서 받아내는 거라니까. 이런 거로는 할 수 있다고. 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잘 푸시라니까. 제3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로는 유치권 계속 행사할 수가 있는 거지. 어쨌든 채무자한테 안 준 거니까. 근데 누구를 직접 점유자로 한 것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 간접 점유로는 안 되지. 그것은 채무자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되셨어요? 예. 그래서 밑에 판례 2개 있는데 밑에 판례를 보세요. 자, 누구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 점유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법원은 소극 아니야. 그렇게는 안 돼. 자, 정리되셨어요? 그냥 간접 점유는 돼야 안 돼? 된다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해? 제3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로. 되지. 제3자니까. 근데 누구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는 안 돼?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해서는 안 되지. 그건 돌려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셔서 괄호 4번 점유에서 이제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당연히 유치권자의 점유는 무슨 점유해야 돼? 적법한 점유해야 되지. 불법 점유를 해놓고서는 그거 내가 고쳤으니까 돈 내놔라 하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어. 대표적으로 도둑놈들이죠. 예? 나중에 그건 이제 임대차에서 다시 나오니까 일단 그렇게만 보세요. 그래서 점유는 간접 점유를 좀 주의해서 보시라고. 간접 점유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누구를 직접 점유로 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 그건 안 돼요. 그 다음에 점유가 뭐 해야 된다? 적법해야 돼요. 437페이지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나오는데 그거 지금 보실 게 아니야. 그것도 잘못 좀 얘기했어 이게. 그래서 조금 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그 다음에 성립요건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은 효력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여기다 넣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넘어가시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셨던 거 성립요건 4가지를 보셨어요. 첫째, 누구 물건이어야 돼? 타인은 채무자 아니라 다른 사람 제3자도 돼. 자, 그 다음에 채권부터 나왔죠. 저희 교재대로 한다면 채권. 그 채권은 뭐로부터 나와야 돼? 물건으로부터 나와야 돼. 그래서 되는 채권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비용상환. 안 되는 거 뭐? 권범회.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뭐 하고 있어야 돼? 점유해야 돼. 간접 점유 돼 안 돼? 돼. 다만 누구를 직접 점유로 자는 건데? 채무. 그래. 점유가 뭐 해야 돼요? 적법해야 돼. 그 다음에 당연히 변제기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변제기에서는 유익비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 4가지 보셨죠? 자, 그러면서 괄호 5번 하나. 그러면 그 4가지가 다 갖춰졌다 해가지고, 자, 만일에 시계를 맡겨가지고, 자, 수리비를 안 주니까 당연히 시계점 주인은 시계를 그 소유자한테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뭐가 성립됐어요? 유치권. 그 얘기는 결국은 이 유치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립요건 다 갖춰졌다는 얘기죠. 자, 갖춰졌는데 꼭 그러면은 요 사람이 강제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해야 되냐 그 문제야. 둘이 시계 맡기면서 내가 수리비는 당신이 고치더라 하더라도 우리 잘하니까 고치더라 하더라도 수리비는 한 며칠 있다 주고 일단 시계는 나한테 주도록 합시다. 고쳤으면. 그래서 시계점 주인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약정을 했어.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거야. 그래서 시계 다 고쳐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다음날 와가지고 수리비는 안 주고 시계 달라고 그랬어. 이 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약정했죠. 그리고 수리비는 일주일 뒤에 주겠다는 얘기야. 이 사람이 돌려줬어요. 이거 유치권이 있어 없어? 없지. 생길 수가 없지. 그러면 아무리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이런 약정이 없어야지만이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얘기지. 이것은 가볍게. 되셨어요? 예. 그게 이제 괄호 5번 얘기예요.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동그라미 1번. 당사자 간의 유치권 배제 특약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제 그거 좀 시험 문제 나와요. 법정 담보물권이므로 유치권 배제 특약은 무효다. 이런 식으로 나와. 앞에다가 살짝 법정 담보물권이므로 이렇게 약을 쳐놔. 그럼 우리는 법정이니까 법대로 해야지.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다고요. 그게 아니야 이거는. 되셨나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치권이 성립되는 요건을 쭉 살펴보셨고, 자, 이제 유치권이 성립됐으니까 효력을 봐야 되는데, 좀 시간이 좀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이제 효력 좀 빨리 들어가도록 합시다. 예. 쉬세요.